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4년 새해 설계를 해나가는 지역 단체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섬자원의 가치를 더 멀리, 더 높이 알려가는 분 모셨습니다. 천사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님 모셨는데요.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우량 신안군수입니다. 네. 신안군민들의 선택을 4번이나 받으셨습니다. 신안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올 한 해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사실은 금년 한 해가 좀 힘든 한 해입니다. 정부에서 세수가 한 60조 줄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자치단체, 특히 저희 신안군처럼 보통 교부세에 의존하는 자치단체는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그동안 우리 신안의 자원들을 잘 갖고가지고 금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 1단계 1.1 뮤지엄이 조금 시작이 되고 네. 또 정원화 사업이 시작이 되고 또 인구 소멸 또 지역 중에서 89곳 중에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가 났는데 9군데가 인구가 늘었더라고요. 그중에 우리 신안군이 4번째로 네. 인구가 는 군으로 이렇게 됐는데 부산의 대구 서구, 부산 동구 그리고 예산군인데 예산군은 충남도청이 가까이 있는 곳인데 네. 거의 뭐 도시적인 성격이라고 보면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는 인구 소멸 지역이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결과치가 돼서 금년에도 계속 저희들이 사람들이 살고 싶은 섬 그리고 떠나지 않고 찾아오는 그런 섬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한 해 군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신안군의 가장 큰 성과를 꼽으신다면 어떤 점 꼽으실까요? 작년에 정말 저희들이 이제 제일 큰 성과라고 하면 이제 그 흑산공항 문제가 제일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네. 한 13년 동안 안 됐는데 작년에 이제 흑산공항이 국립공원을 해제해가지고 이제 흑산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돼 있던 점이 제일 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신안군 섬에서 최초로 피아노 축제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많은 성공을 거두어서 섬에도 문화예술이 꼽히는 그런 섬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점에서 작년 한 해 큰 성공적인 사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문화예술이 꼽히는 신안군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지난 군정을 통해서 문화예술이 꼽히는 신안 어떻게 어느 정도 구축을 하셨다고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1.1 뮤지엄을 만들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15개는 지금 완성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뭐 자원도에 가면 조개박물관, 비금도에 가면 새공예박물관 이렇게 각 지역별로 해서 15개는 만들어지고 앞으로 지금 11개를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 중에는 지금 금년에 오픈 예상인 일본의 나오시마의 그 예술의 섬 같이 거기에 한 섬을 만들었던 일본의 작가 야나기 유키노리 선생이 설계한 우리 김한기 선생의 고향 안자도에 물에 뜨는 뮤지엄, 플로팅 뮤지엄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완성 계획에 있고요. 또 저초도에 지금 세계 미술의 거장인 덴마크 작가 올라프 엘리아슨의 작품이 대지미술관이 지금 거의 한 80% 준공 시점이 있고 또 영국의 유명한 철조각가 안토니오 고미가 비금도에다가 지금 만드는 거 지금 바다미술관인데 그것도 지금 금년 연말이면 좀 준공할 계획이 있어서 그동안 1.1 그런 문화예술이 꼽히는 섬을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성공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섬에 구축된 문화시설들을 보면요. 어떻게 이런 기획을 구상하셨나 굉장히 놀랍기도 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종합적인 지원 체계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신안 그러면 뭐 시금치, 마늘, 양파, 대파, 뭐 벼, 또 천일염, 뭐 낙지, 홍어, 병어 이렇게 농수산물만 이제 전국적으로 한 12가지가 주력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지역이 살아남을 수도 없고 네. 또 브랜드 할 수도 없어서 저희들이 좀 발상의 전환을 하는 차원에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바람 불면 이렇게 못 가는 그런 섬이지만 세계적인 이런 뮤지션들을 모셔다가 그런 이제 뮤지엄을 만드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역시 신안군은 달라. 그리고 또 신안군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성공할 수 있겠네? 그렇게 또 옆에서 이제 격려도 해주고 있어서 저희들로서 이제 그것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이제 예술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또 그런 완성된 시설물들이 또 관람객들에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신안군 하면 햇빛 연금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2021년부터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공유하는 이 정책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 공유제도는 봉이 김선다리 같은 내용입니다. 신안군에 제일 흔한 것이 바람이고 햇빛인데 그 바람과 햇빛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평생 연금을 만들어냈는데 처음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그거 가능하겠느냐. 네. 또 발전 사업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다 해가지고 하는데 왜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주느냐. 그런 이제 발전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 간에 그런 간극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이 2018년부터 쭉 준비를 해가지고 2021년 4월부터 돈을 지급하면서 지금 벌써 지도, 안자, 임자도에 지급하는 돈이 지금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년 6개월 정도 걸려서 100억이 이제 지급을 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비금, 그내년도에는 신의하고 증도가 되면 전체 인구의 한 45% 정도가 혜택을 받게 돼서 아마 한 6개월 내지 한 8개월 단위로 100억씩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신안군에 주소만 두고 있으면 1인당 적게는 1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한 60만 원까지 1단계 이제 햇빛연금을 주고요. 또 신안군에 제일 흔한 것이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연금을 저희들이 줄 생각인데 지금 금년에 1단계 자운도 해상 풍력이 들어오면 임자도 뒤에서부터 신의 뒤에까지 약 8.2기가가 돌아가면 연간 한 6천억 정도가 군의 세입이 지역 주민들에 돌아옵니다. 네. 그러면 인구 지금 5만 명 잡더라도 1인당 100만 원씩 주려도 5천억이면 되니까 네. 매월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들 생각으로 인구 소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연금이 매월 100만 원, 그러니까 5식구면 500만 원 받는 거죠. 3식구면 300만 원 받고. 네.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신안으로 많이 이사 올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그동안 어려웠던 그런 여건 중에 평생 연금을 이렇게 받게 돼서 조금 생활도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무엇보다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과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 분야 정책 어떻게 구상하고 그렇습니다. 계실까요? 농업 분야에 우리 이제 벼를 비롯해서 마늘, 양파, 시금치, 대파 그것이 이제 주력 상품인데요. 네. 저 참깨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깨요. 깨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밭작물에 있어서는 지금 제일 힘든 것이 노동력,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되고 또 고령화돼서 사실은 노동력을 다 사겠으면 경쟁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밭작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계화 가자. 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노력해서 기계화를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벼농사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제 세계 자연유산의 갯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친환경 농업을 조금 가자. 친환경 농업 중에서도 유기농 농업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해서 전국에서 지금 벼농사는 유기농 면적이 제일 많이 하고 또 무농약까지 합치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벼농사 중에서 친환경 농업을 많이 하는 것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농수산물 또 수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갯벌에 개체구를 저희들이 양식을 해가지고 네. 일반 굴이 한 10배 정도 비싸고 수출도 잘 되고 있어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소득을 좀 하기 위해서 그걸 또 지원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신안군이 바다가 넓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낚시를 하려면 마음대로 하지만 그물로 고기를 잡으려면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면허 가격이
뭐 3천만 원에서 몇십억까지 면허 가격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도저히 그런 자본력이 없어서 못하니까 네.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10억짜리, 뭐 5억짜리, 3억짜리 그런 면허하고 배를 사가지고 젊은 청년들한테 10억짜리면 1년에 100만 원 네. 임대료를 받고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1단계로 저희들이 한 35억을 들여서 배 11척을 샀는데 한 32억 정도 물고기를 잡아서 생선을 잡아서 제가 보니까 소득이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농업은 농업대로, 어업은 어업대로 저희들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신안군에서 마련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신안군은 도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편리한 교통정책 시스템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교통정책이나 아니면 마련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섬이다 보니까 네. 다른 지역보다 교통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큰 섬은 인구가 많으니까 경제성이 있지만 또 작은 섬은 인구가 너무 적어서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작은 섬에 다니는 도선도 완전 공영제, 또 큰 섬에 다니는 배들도 지금 저희들이 준 공영제, 그리고 또 군에서 직접 배를 운영하는 공영제 같은 것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해서 언제든지 섬에 갈 수 있고 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서 밤 한 11시까지도 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육지에 밤 12시까지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야간에도 배가 다니게 하는 그런 교통 편의, 또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그렇게 정부를 설득해서 다리를 조금 큰 섬에는 놓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암태 추퍼에서 비금 도초로 가는 곳에 지금 정부를 설득해서 4천억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2029년까지 준공하는 거, 또 전남도를 설득해서 자라도에서 장산으로 가는 한 1,600억 정도 들여 다리를 놓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이 장산에서 신의로 가는 것이 약 한 2,8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도 지금 다리를 놓게 하는 그런 부분도 노력하고 있고요. 네, 또 교통하면 흑산도 공항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흑산도 공항 착공이 늦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흑산공항 그동안 이제 정말 우리 전라남 도민 또 우리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드디어 작년 이제 1월달에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흑산의 공항을 국립공원 해저 지어도 좋다. 그렇게 하고 또 그 대신에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만 하는 것은 아니고 비금도에다가 또 그의 10배 되는 약 160만 평의 국립공원을 대체 지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금년에 이제 작년에 착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비행기가 50인승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설계가 됐는데 50인승이 단종이 된대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80인승만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폭이 70m인데 140m로 길이는 똑같이 1.2km입니다만은 140m로 폭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장에 따른 설계 변경, 또 그에 따르는 환경 영향평가 등이 아마 금년 중에 완료가 돼서 금년 말 정도는 착공되지 않을까. 그러면 늦어도 한 4년 정도는 2028년 정도는 흑산에 비행기가 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목포시와의 통합 이야기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결과를 낼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올 한 해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목포시와 통합은 미래를 내다볼 때 당연히 이루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나 우리 국민들 잘 알다시피 옛날에 통합하자 할 때는 90한 5, 6%까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 조사를 보면 지금 역전이 돼서 반대가 더 높고 찬성이 더 낮게 그렇게까지 지금 역전이 된 상황인데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신안군에 계시는 분들이 종전에 그 생활 여건이 어려웠거나 지역이 비전이 없었던 것 때문에 통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신안군 나름대로 아까 같이 햇빛연금, 바람연금도 생기고 다리도 높고 교통도 편리해지고 소득도 높아지고 또 섬에 이런 문화예술이 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우리 신안군에 사는 지역주를 스스로 좀 당당함, 자긍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돼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면 순천을 보거나 여수를 보더라도 통합이 돼서 지역이 더 발전하는 걸 보면 멀리 내다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박홍률 시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자매결연도 맺고 인적 교류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목포시가 우리 신안 군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제도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화장장 이용할 때도 최소한도 목포 시민들하고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거, 또 목포 관내에 있는 학교 급식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신안의 농수산물을 써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 목포시가 우리 신안 국민들한테 배려하고 있다. 또 예를 들어서 목포 시민 중에서도 흑산홍도 안 가본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또 갈 수 있도록 여비도 좀 계상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신안 국민들이 동감하고 또 통합해도 아무래도 어려움이 없겠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조금 목포시가 앞으로 전향적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 신안 국민들도 그런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납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예산안이 확정이 됐고 또 어떤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이 됐는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신안군이 그동안 농수산물 중심의 그런 자치단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지역을 브랜드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높게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어서 거기다가 문화예술이 꼽히는 섬, 그리고 섬이 정원화 사업, 일섬 일꽃 정원화 사업, 겨울에도 꼽히는 섬을 만드는 그런 전략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성공해서 지금 병풍도 같은 데도 밴드라미 섬을 만들고 수레장을 섬을 만들어서 아무도 안 왔던 섬에 연간 6만 명이 또 수국이 섬을 만든 도초도 같은 데는 연간 16만 명 정도가 다녀가는 섬이 되는 걸 볼 때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꾸준히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정말 신안군이 한국 섬문화, 해양문화의 중심적인 그런 역할, 한국을 세계에 대표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신안 군민들의 삶의 불편한 점을 보완하고 또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섬세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신안군민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안군 그동안에 정말 접근성도 열악하고 모든 것이 떠나고 싶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최근 4, 5년 사이에 신안군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도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 그리고 또 앞으로 가장 핫한 곳으로 변할 수 있는 곳 또 자연환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서 이미지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주민과 힘을 합쳐서 섬마다 일섬 일 뮤지엄을 만들고 일섬 일 정원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산하는 농수산물도 판로가 확대되고 또 그런 것들이 브랜드를 달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희망이 생기고 또 우리가 제일 흔한 바람과 햇빛, 바닷물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연금을 만들면 우리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살게 되고 또 전국적으로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 노후가 걱정되는 분들이 신안으로 오시지 않을까. 그러면 인구 문제도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려운 사람도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런 신안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신안군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면 반드시 정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문화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건강하시고 또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값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사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신안을 매력적인 명소로 만들어가고 계신데요. 올해도 지역민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으로 신안군을 이끌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